오늘 하루에만 20명 무더기로 확진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만 18명이 나왔습니다. 31번 환자 슈퍼 전파자가 됐습니다.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신상엽 교수님. 지금 보면은요, 이 31번 환자 61세 여성분이신데 그동안 증세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2차례나 진단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1급 법정 감염병의 경우는 이제 정말로 꼭 이 사람이 의심이 되고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1급 법정 감염병에 준해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네. 아직 그게 뭐 확실하게 공표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장의 어떤 그 의료진 입장에서 뭔가를 강제적으로 검사를 시행할 수는 그런 없었던 그건 상황으로 없었고. 보입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2차례 권유를 했는데 거절을 했다. 그러면 병원에서 혹시 방역 당국에 좀 의심 가는 환자가 있다 이렇게 연락할 수는 없었을까요? 병원 당국에서 뭐 보건소나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해서 의심 환자가 있는데 좀 그 검사를 좀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와서 설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얘기는 해볼 수는 있었겠지만 뭐 이렇게 이제 일상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가급적이면 환자의 뭐 의사를 존중해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외국에 나갔다 온 전력도 없고 또 뭐 단순한 감기, 몸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병원에서 2차례나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도 거절하고, 그리고 또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면 오히려 본인이 자진해서 가서 받을 법도 한데 왜 그랬는지 이해가 잘 안 가는군요. 뭐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좀 예. 빨리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 보다 좀 적은 환자들이 이제 노출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여러 환자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아무튼 문제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지역사회 감염, 지역사회 전파 가장 우려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제 이게 현실화됐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이제 그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는 방역 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지만 지금 뭐 31번 환자부터도 당장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를 모르는, 감염 경로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 사회에 감염이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는 다른 이제 방역 당국에서 좀 더 다른 전략을 써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기존에는 방역 당국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기존 환자들 접촉자 잘 분류하고 검사하고 근데 관리하면 됐었지만 지금은 일단 이제 그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증상 이전 최소 14일 정도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려고 이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혹시 이제 뭐 그 역학적 연관성, 예를 들면 확진 환자랑 뭐 같은 동선에 있었거나 아니면 다른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를 이제 최대한 빨리 찾아내야지만 이제 적어도 그 이후의 단계에 이제 또 역학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돌아다닌 데가 워낙 많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모양인데 같이 예배를 드렸던 사람 가운데 확진자가 무더기로 많이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뭐 코로나19의 감염 경로는 이제 결국 호흡기 비말 또는 이제 접촉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다중 이용 시설에 이제 같은 한 공간에서 이제 오랜 기간 이제 머무르게 되고 또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찬송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비말이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앞으로도 더 환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대구 지역 사회가 아주 큰 충격에 빠져 있을 텐데 대구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지금 가장 우선적인 거는요. 방역 당국에서는 빨리 감염 경로와 접촉자를 찾아야 되는 거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또 숨어 있을지 모르는 확진 환자를 빨리 최대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를 해야지만 그 2차적으로 더 퍼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대구에 계신 분들은 이제 환자의 동선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본인이 의심 증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방역 당국의 안내를 받거나 선별 진료소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좀 이제 빠른 그런 진단과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별 진료소는 일반 병의원에도 다 마련돼 있습니까?
그 일반 병원에서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대부분은 이제 큰 종합병원급의 이제 외부에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그 일반 환자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이제 마련된 곳이고요. 이제 그런 선별진료소는 이제 방역당국의 안내를 받으시면 바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간 병의원에서도 진단 키트 다 이제 공급 받아가지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 60일만 환자라든지 또 다른 확진자하고 내가 접촉한 경험이 있다, 좀 의심이 된다, 그리고 지금 상태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뭐 1339나 방역당국 안내를 받으셔도 되지만 이제 선별진료소가 지금 이미 꽤 많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가시게 되면 일단 거기서 이제 의사가 의심이 돼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뭐 검사 비용도 다 무료고요. 그 이후에 조치도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를 우선적으로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질병관리본부가 31번 환자와 관련해서 브리핑한 내용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새로 확인된 32번째 환자는 09년생 한국 국적입니다. 15번째 환자 및 20번째 환자의 접촉자로서 20번째 환자의 딸입니다. 2월 2일부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에 객담 등 증상이 발현하여 2월 18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 치료 중입니다.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그 병원에서는 검사를 권유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31번째 환자분께서는 본인은 그 해외를 다녀오지 않으셨고 또 증상이 이제 상당히 경증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진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감염병 예방법에는 강제 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환자분께서는 본인이 그런 뭐 중국을 다녀오셨다거나 코로나19를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교수님, 31번 환자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중국에 다녀온 이력도 없고 지금 이제 이분이 많은 이제 전파를 시키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분도 어디에선가 감염이 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이분의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이제 최대 전복기인 14일 이전에 이제 뭐 카드 내역이든 뭐 GPS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 인근의 CCTV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요. 이제 가능하면 그 이제 접촉자들 중에서 아니면 또 위험 요인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조금 어려운 게 이제 사실 그 접촉자분들 중에서 중국에서 입국하셨거나 이런 또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제 CCTV에서 접촉자들이나 예. 이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먼저 확보한 이후에 이제 그 조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예.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역학조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2번이나 권유를 했는데도 거부한 것은 혹시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고 하면은 비용이 좀 많이 듭니까? 그 이제 담당 의사가 코로나19가 의심이 돼서 검사하는 경우 비용은 무료고요. 예. 치료도 무료고 격리되면 이제 격리에 관한 소정의 이제 격리 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렇게 뭐 부담하고 비싸서 안 한 것은 아니겠군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대응도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음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도 교회에서 좀 그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 경우에는 공동체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옳습니까? 글쎄 뭐 교회 대응이 어땠는지를 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어떤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환자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에서 1차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자기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이제 걱정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견지에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가능하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분과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했거나 이런 분들을 좀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선별진료소에 가보시라고 하던가 아니면 방역 당국에 이제 신고를 해서 조사를 받던가 이런 좀 적극적인 조치들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오늘 또 나온 확진자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11살 어린애인가요? 그동안 어린애 환자는 없었는데 어린애들은 상대적으로 이번 바이러스에
잘 감염이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글쎄 뭐 과거 사스, 메르스 때도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있었는데요. 예. 뭐 어린아이들이 잘 감염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이제 과거부터 없고요. 근데 실제 지금 이제 환자와의 접촉자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아가 별로 접촉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애초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 자체가 지금 현재 그 이 감염의 양상에서 소아가 적은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소아라고 더 안전하거나 뭐 그렇다고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소아는 이제 가장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어른들이 보호를 또 하는 부분들도 또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그 접촉자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아라고 해서 특별히 감염 잘 안 되는 건 아니고 노출이 비교적 적은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감염이 덜 됐을 거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하는 과정에서 감염이 된 거로 봐야죠. 아마도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좀 더 덜 걸리는 것 같다라고 하던데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 뭐 지금 일부 뭐 연구에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뭐 이 역시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성이 무슨 뭐 X 염생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설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밝혀진 바는 없고요. 예. 그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러스의 노출이 누가 더 많이 됐느냐 이제 이런 걸로 좀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보다는 남성분들이 접촉자도 많고 바이러스에 노출될 환경도 좀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성분들이 많이 걸렸을 가능성이 이제 1차적으로는 더 높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아무튼 새로운 국면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번에 광주에서도 이제 한번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광주에 비해서 이번 대구가 확산이 더 확 늘어난 이유 그것은 아무래도 이 환자의 노출 기간이 더 오래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유를?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제 증상이 시작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노출을 했느냐거든요. 근데 지금 31번 환자분은 2월 7일경부터 뭐 오한 같은 증상이 있었던 것 같고 2월 10일경부터는 확실한 발열 증상이 있었던 상태에서 일주일 이상을 사실 지역사회의 이제 다중이용 시설들을 이제 방문한 상태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확률들이 높고 노출된 사람들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결국 방역이라는 거는 이제 방역 당국에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국민들은 가능하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제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좀 괜찮겠지 하지 말고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이제 가장 빠른 방역의 이제 우선순위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제 선별진료소나 이런 곳에 이제 방문을 하셔서 이제 안전하다는 거를 이제 확보하신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 게 이제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방역 단계를 높일 필요는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경계 단계에서 이제 심각 단계로 올릴 때는 이제 보통 지역 사회에 이제 전국적인 이제 유행이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근데 일단 이제 제한적인 유행 단계는 이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지역 사회 유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아마 이 경계 단계를 높이는 부분들을 이제 아마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 단계하고 심각 단계하고 방역 당국의 대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결국은 뭐 그 경계 단계는 이제 지역 사회에 제한적인 전파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제한적인 부분, 환자 발생된 부분 이제 위주로 이제 방역이 꾸려지게 되지만 전제 전국적인 이제 유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의 이제 그 환자 발생 지역 집중의 이제 방역에서 벗어나서 이제 모든 환자들이 이제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각 병의원에 대한 대책을 따로 세워야 되고요. 환자가 많아졌을 때 이제 격리병상에 다 수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병원 대책도 따로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전국적인 병원과 병의원 단위의 이제 큰 그림을 다시 이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심각 단계로 격상하면은 이동 제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도 내려집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이동 제한 조치가 방역에 이제 결국은 이동 제한 조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개인의 이제 자유를 이제 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긴 한데요. 그럼 이동 제한 조치가 얻는 이득이 이제 그
실보다 이제 많냐 적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이동 제한 조치는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지금 우한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맞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민 의식과 또 이런 관심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상태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만 해도 경제를 많이 걱정했는데 오늘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에 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 잠깐 들어보죠.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로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교회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을 믿고 검사, 진단, 치료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발언 들어봤는데요. 최경철 의원 본사가 대구에 있죠. 오늘 그 확진자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그게 또 대구에서 가장 집값이 비싸다는 수성구에 있는 그 병원에서 그게 그분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아주 좀 번화가인데 그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잠잠했었는데 갑자기 환자가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닉 상태였고 오늘 시도 교육감 회의를 했는데 대구시 교육감도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그 패닉 상황에 가깝다. 지금 청정 지역에 있는데 갑자기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경인데 또 저분이 그 병원을 여러 곳을 전전하면서 지금 대구 시내에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이 모두 폐쇄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거죠. 응급 환자들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지 못하니까 이게 굉장히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그 교수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정부는 봉쇄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막고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이런 외국인들 들어오는 봉쇄 정책을 굉장히 힘을 쏟고 역점적으로 해왔는데 그렇다면 지역사회 전파가 이렇게 갑자기 생기고 많이 생겼다는 것은 봉쇄 정책이 실패한 겁니까? 이제 신종 감염병이 이제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이제 유행을 하게 될 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방역 단계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가장 극단적인 부분들은 이제 지금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입국 금지를 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방역의 입장에서는 위험한 분들이 들어올 확률이 쭉 줄어들기 때문에 무조건 이득이 되지만 방역 이외의 부분에 너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건 방역 당국에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치의 영역이고요. 또 하나는 검역을 강화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되는 그런 해외 지역을 오염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검역을 강화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때는 이제 체온을 재거나 이제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의 검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의 감염 경로를 밝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접촉자 조사를 해서 이제 확산을 방지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좀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위험 요인은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억제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검역은 당연히 이제 지금 중국, 타이완 이런 곳, 중국과 홍콩 이런 지역들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 또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한 경우는 검역의 수준을 높여서 오염 지역이나 이런 걸 지정해서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경계 단계지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병의원과 이제 다른 그런 곳들까지 또 지자체와 연관된 그런 이제 포괄적인 대책들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단계별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또 이제 감염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세 가지 부분들을 다 한 번씩 또 고려를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이제 개학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또 대학교 같은 경우에 중국의 유학생들 돌아올 수도 있는데 혹시 개학을 좀 늦추거나 그 유학생들 돌아오는 것을 좀 조정할 필요 있다고 느끼십니까? 지금 뭐 중국 유학생이 됐든 아니면 뭐 저희 학생들 중에서도 뭐 위험 지역에 갔다 오는 학생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이런 학생들의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뭐 교육부에서 가능하면 뭐 휴학 권유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휴학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적어도 이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의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캠퍼스 안에 퍼지면 사실 이제 걷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위험 지역에 이제 지자체랑 이게 연계를 해서든지 해서 그러니까 최소한 그 위험 지역에서 들어오고 난 후에 14일 이후 어느 정도 안전성이 담보된 이후에 이제 그 캠퍼스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강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렇게 또 언제 또 지역사회에서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쯤 이게 진정될까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좀 어렵겠네요. 지금 그 국내 지역사회 유행은 사실 이제 가장 맞물려 있는 것이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유행이 어떠냐에 따라 이제 결국은 이제 달라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1차적인 이제 우한 지역 중심의 중국 유행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지만 이제 문제는 지금 이동 제한 조치나 이런 강력한 조치들을 마냥 오래 끌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어느 순간에는 다시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중국 당국들이 돌아오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이제 2차 유행이 혹시나 생기거나 그런 과정이 지속되면서 유행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역시 계속 그 유행의 이제 범위에서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이제 그 방역 상태들 그 상황을 좀 좀 봐야지 된다. 이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걱정스러운 날이었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예, KMI 한국의학연구소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